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셨던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제가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실제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사람들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건지. 뻔뻔하다 못해 치졸한 주제에 나중엔 우화를 떨더군요. 가증스럽게 말입니다. 제 이야기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그리고 동서가 있습니다.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제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때렸는데 아무리 며느리이고 아무리 형수이고 아무리 형님이어도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며느리, 형수, 형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호구 물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하고 저보다 더 난리를 치고 서방님을 반쯤 죽여놓고 암튼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뭐길래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종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깟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더군다나 같은 핏줄을 엿먹이고 하는 건지 사람 무서운 거 알고 있었는데 같은 식구들이 그리 무섭게 돌변을 하고 사람 뒷목 잡게 만드는데 저 정말 쓰러질 뻔했었습니다.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가야 하는데 길어질 수 있으니 우선 그 잡것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만 살짝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연애는 동서애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결혼은 얼른 하길 바라는 동서애와는 달리 저와 남편은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할 여유가 되면 앞질러도 상관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연애를 할 땐 그냥저냥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편이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의뢰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 정도? 남편이나 제 벌이가 더 좋기도 했었고 동생들이니까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저것들은 왜 한 번도 계산을 안 하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눈치가 보였는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긴 하네요. 결혼에 미쳐서 지금 결혼 자금 준비하느라 밥값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을 때 어이없게도 그들은 저를 걸고 넘어지긴 했었습니다. 바로 동서. 그것이 저를 자꾸 늘어졌었는데 결혼 허락을 받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을 때였었어요. 동서가 평소에 술을 먹으면 좀 과하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인데 그날은 유독 더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주량이 센 편이긴 하지만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았고요. 결국 동서는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주정 가운데 저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나 제가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긴 얼른 결혼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인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루어서 너무 행복한데 좀 더 일찍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왜 제게 일찍 마음의 짐을 덜어주지 않았었냐고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취중 진담 그 자체였었습니다. 남편 계속해서 헛기침하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 동서를 말리고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술에 잔뜩 취해 주정을 부리고 있는 동서 편을 드셨었는데 아직도 당시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첫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하면 나머지 동생들도 가지지 못하게끔 수작을 부리는 게 바로 첫째들인데 유독 저런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고 말이죠. 당시 저는 그냥 남편의 여자친구일 뿐이었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기에 거의 식구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곤 했었는데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 앞에서 그리 제 이야기를 좋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기분도 엄청 나빴었고요.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워낙에 많았기에 결혼이란 것을 준비하고 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인생의 발전과 내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는 남편과 저의 모습은 그저 그들에게는 욕심만 잔뜩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나서 더 이상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의 동서와는 진심이 통하지 않겠구나.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겠구나. 좀 피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제 편이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 좋을 것 같으니 곰살맞은 며느리 노릇은 동서가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첫째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면 되겠다라는 안도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암튼 그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큰 자금을 원해서 남편에게 한 소리 듣는 처지에 이르긴 했지만 그것도 남편의 중심을 잘 잡아서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집과 비교해서 형제들이 하는 그 수준으로만 결혼 비용을 지원하긴 했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많지 않았던 동선에는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몰라도 결혼을 하면서 바로 시댁과 합가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주 고마운 일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의 동서를 생각하면 과연 저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일이긴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힘듦을 티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곁에서 지켜보며 유난스러울 정도로 시어머니 앞에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아끼는 그런 며느리 노릇을 해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의 통화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옮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알아서 동서가 제게 다 풀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서의 시어머니를 향한 험담의 강도는 좀 강하긴 했었습니다. 가끔은 어이없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잔소리, 잔소리. 아,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이러다가 귀 먹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지? 혹시 가는 기가 먹은 건가? 암튼 언니, 결혼 정말 천천히 하세요. 결혼하면 좋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그리고 진짜 완전 양심 없지 않아요? 저랑 그이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가 합가를 하겠다 말을 하면 아니다. 우리가 땡볕을 내서라도 니들 전세자금 정도는 마련해 주겠다. 이런 말 나올 줄 알고 합가하겠다라고 말한 건데 완전 똥 밟았지 뭐예요. 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양반들이라면 자기네가 좀 알아서 작은 집 구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늙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 텐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두 분이서 원룸 같은 데 가서 사시면 좋을 텐데 아, 어떻게 내쫓아야 하지? 정말 좀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같이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정말 완전 양심에 털났다니까요. 저렇게 하다가 자기들 아들 이혼남 만드는 거지 뭐. 저렇게 눈치 없이 행동했다가는 당연히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어요? 아, 정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저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떨어대던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180도로 행동이 바뀌곤 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동서 실제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한 사람은 며느리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 입장이었었는데 동서의 계속되는 뒷담화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전화를 슬슬 피하곤 했었었네요. 이후 몇 년 뒤에 저희도 역시나 결혼을 했고 동서의 시어머니 뒷담화가 제 결혼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고 있자니 동서나 시어머니나 그 둘은 퍼즐 들어맞듯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그렇게 동서의 흠을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독립을 한 남편보다 더 살림이 서툴다. 여자가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다. 얼른 집 구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언제까지 빌부터 살려고 저러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도 동서 앞에선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었었고 평생 자기와 살아달라고 너와 살아서 너무 살맛이 난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찰떡인 궁합입니까? 암튼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저는 첫째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만 했었습니다. 애교를 떨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 노릇은 동서가 다 해내고 있었었죠.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게 별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았고 제 앞에서 동서가 좋다, 동서가 제일 편하다, 너는 좀 불편한 며느리다 했을 때 그 말이 듣기 싫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불편했고 결혼을 한 이후 동서도 불편했었고 저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도 예전역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가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일도 있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그럴 일 말이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살림을 합쳤고 본래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를 줄 참이었었습니다. 이건 남편과 결혼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일이었었고요. 결혼 전 저도 자가였고 남편도 자가였었는데 하나를 팔아 없애기보다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집이 크진 않았지만 제법 좋은 위치에 있었던 집이었던지라 센스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을 들이면 이것 또한 수익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집을 시어머니와 동서가 언젠가부터 엄청 참견을 하더라고요. 붙박이를 놓는 것이 낫겠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주방에 수납장을 짜 놓아야 한다. 조명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 전기공사 중간에 들어가면 돈도 돈이지만 엄청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자. 제 집이었지만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남편과 제 공동의 일인데 그들이 너무 나서니 처음엔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들의 행동은 같은 식구 일이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 했지만 제가 볼 땐 아무리 식구의 일이어도 자기들 일이 아닌데 친절의 강도가 너무 과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불편함을 내색하니 그들은 둘 다 똑같이 뭐 바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일이 바쁘니 대신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제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표정에서 드러나는 저였으니 그들도 눈치를 챘던 거겠죠. 미리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리모델링이 끝날 무렵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돌아가면서 제게 서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동서는 동서대로, 그리고 서방님 또한 나서서 말이죠. 서방님은 제게 직접 말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했었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였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동서와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원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엔 좀 과하게 불평불만을 하시긴 했었어요. 시어머니 볼멘소리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동서와 서로 돌아가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 더 불평불만을 하는 그들의 속내를 저는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동서도 마찬가지로 집이 너무 좋다고 이런 곳에서 자기도 신혼생활 하고 싶었었다고 그런데 처지가 안 되어서 지금 시댁에 빌붙어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는 둥 그 집에서 살면 모든 일 잘 될 것 같다는 둥 너무 속이 보이는 소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딱 한마디 했었습니다. 언젠간 동서가 꿈꾸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더 힘내서 얼른 분가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그런데 속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시어머니나 동서가 조금 꼴사납긴 했었지만 분명히 자기들도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뻔히 드러나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들 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제가 유세를 떠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줄 테니 들어와 살 용의가 있으면 그리 하라고 동서에게 귀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서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더군요.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었고요. 동선이가 이사를 한 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집들이를 하겠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일은 제가 동서에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말을 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들이를 하겠다는 동서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었고요. 그리고 설마 리모델링이 끝난 제 집으로 이사를 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동서에게 언제 이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너무 놀라긴 했었거든요. 이사 가고 싶다. 그렇게 매일 노래만 불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사를 했고 집들이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서 얼척이 없었습니다. 어머, 형님 어디기는요? 여기 형님 집이에요. 저희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하하하하.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갑자기 제 집으로 이사를, 그리고 집주인은 저도 모르게 이사를 했다는데 동선 그냥 웃고만 있었거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가족이어도 그렇지. 적어도 제게 미리 알렸어야 했고 저와 계약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하지 않자 동서는 또다시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니 형님, 어머니랑 엄청 싸웠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시고 암튼 그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 리모델링도 끝났고 비번도 아니까 이곳으로 잠시 왔는데 어머니 집을 나간 저희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더 화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또다시 화를 내시고 그래서 저희 어쩔 수 없이 형님네 집으로 급하게 이사했어요. 사실 저희 시댁에 얹혀 살아서 짐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부랴부랴 중고물품 뒤져서 필요한 것들 사고 그리고 다행인 건 형님 이 집에 옵션이 많으니까 저희가 돈을 좀 아낄 수 있었네요. 정말 저희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쫓겨서 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잘 순 없잖아요. 근데 형님, 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형님도 어차피 저렴하게 저희한테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이 집으로 들어온 건 죄송한데 사정이 너무 복잡했었어요. 전 형님이 한 번 정도 집으로 오실 줄 알았었는데 형님도 이번 주에 한 번도 들리질 않으시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됐어요, 형님. 절차가 뒤죽박죽이 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동서애와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지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다시피 그리했으니 얼마나 처절했었겠나.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는 계약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집들이 때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신 시부모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었죠. 가서 보니 저나 남편 눈치를 보는 동서 부부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집들이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서와 약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했으면 주소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고 그건 동서도 서방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도 점점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나서 결국엔 동서가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제 집으로 쫓아가게 되었죠. 비번 바꾼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배를 누르니 한참 뒤에서야 동서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화가 나서 동서 부부를 내쫓았다는 다신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던 시어머니가 말이죠. 저는 동선에 집들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 눈치를 보던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 동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동서 부부한테 저렴하게 그 집을 내어주겠노라 했으면 이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왠지 제 탓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노발대발이셨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냐고. 그럼 이것들이 그날 집 나가서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냐고. 계약서 썼냐고. 돈 받았냐고. 그것들이 하도 뻔뻔하게 구는 것들인데 일 처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동서네 부부 험담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동서 부부 볼 생각 없다고. 걔들한테 질려도 너무 질렸다고. 시어머니 동서 부부를 거의 쓰레기급으로 만들어 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하게 말씀을 하셨던 시어머니가 통소 부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뒤통수를 후려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저희가 들어가니 모든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이미 다 까발려줬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는 사정하셨습니다. 애들 좀 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계약서는 조금만 더 있다가 쓰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 자기가 시킨 것이라고, 다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시어머니 계획이었고 곧 저희들을 불러다가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답니다.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가 애들한테 시켰다. 이렇게 쳐들어가면 니들이 어쩌겠냐고. 그래서 나를 팔라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라도 이사를 시키고 싶고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동생들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렴. 그리고 얘들이 돈이 어딨어. 먹고 죽고 싶어도 얘들한테는 돈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야. 큰애야, 네가 마음을 조금만 넓게 쓰면 안 되겠니? 그냥 여기 애들 살라고 네가 좀만 아량을 베풀어주면 안 되겠어? 얘들 그냥 서류상으로는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하고 그냥 몸만 여기서 살게 해줘라. 그리고 사정 좀 나아지면 너한테 정성을 좀 보이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어.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네가 마음을 넓게 써주면 안 되겠니? 계약서를 쓸 생각도 없었고 한마디로 공짜로 이곳에서 살고 싶었다는 거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제가 모진 사람인가요? 어쩜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이렇게 뻔뻔하게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눈속임하지 않고 되게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달리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들인 하는 날 또 술에 취해 그날 동서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말이죠. 그 옆에서 서방님 또한 눈시울을 붉혔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다 생쇼였었네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제게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괘씸해서라도 이건 용납 못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여유 줄 테니 다시 집을 비울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동서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서방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거정 가족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이 집 저희가 좀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좀 가졌다고 유세 떠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리 사정을 하시는데, 형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런 일 벌리기 전에 형수님이 먼저 들어가 살라고 말해줬으면 이런 꼴도 없었던 거예요. 좀 나누고 사세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구세요? 형수님 동생이 저희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박하게 구셨을 거예요? 정말 욕심이 너무 지자치십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사람 더럽네. 서방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동서도 힘을 받았는지 한 소리를 보태더군요. 형님,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다 있었잖아요. 저도 일한 거나 다름없는데 형님 그때 저한테 뭐라도 챙겨주셨어요? 제 노동력과 시간을 그냥 날로 두셨으면서. 그건 가족이니까 그리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생기면 드린다니까요. 저희가 뭐 떼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려해 주시면 살다가 나중에 돈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살짝 거짓말이 들어갔을 뿐. 어차피 결과는 저희 이사 나오고 싶었고 어머니도 이사를 내보내고 싶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냥 형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요. 욕심 안 부리시면 모든 식구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건데. 형님, 좀 마음을 넓게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요. 서방님 남편에게 그날 죽지 않을 만큼 얻어터졌습니다. 뻔뻔하다 못해서 음흉한 인간들이고 게다가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신나게 쥐어 터졌어요. 그리고 만일 일주일 내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너무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금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냐고. 제 얼굴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저보다 남편이 더 난리를 치긴 했었죠. 결국 동선에는 다 시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보다 저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년, 욕심 많은 년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칠 때 아내인 제가, 집주인인 제가 말리고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죠.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동서한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을 뿐이었죠. 한번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버릇이 되는 건지 그 눈속임하는 것을 반복하려고 하더라고. 동선애가 언제 또 우리 뒤통수를 칠지 나는 그게 두렵다. 뻔뻔한데 양심의 털까지 났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다가 떨거지 인생 되는 거야. 시댁과 연관된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댁하고 연 끊으면 마음 불편하다 하는데 저나 남편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과 얼굴 보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우리 부부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